팀스 잉글리쉬의 파워 그래머 오늘 이번 시간에 챕터 1을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배우는 내용입니다. 문장과 품사의 개념이 제일 중요하겠죠. 처음에 들어간 거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품사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품사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문장하고 품사의 두 가지 개념은 다르다. 다시 한번 문장과 품사는 다르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지금 이제 개별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 왜 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볼까요? Tom is a brave boy. 탐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용감한 소년입니다. 지금 탐이 용감한 소년이에요. 그래서 이 탐이 주어고 이게 서술어고 이게 보어가 돼요. 처음부터 주어, 서술어, 보어를 설명하니까 이 감이 안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뭐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고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행위를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주어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써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어에 대한 규칙은 한국어나 영어나 동일하게 되는데 문장을 이렇게 일단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봤더니 지금 앞에 있는 탐도 명사예요. 이 명사라는 거는 사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그럼 보이도 명사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명사라는 품사가 주어가 되기도 하고 보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은 명사를 배울 거예요. 명사. 명사인지 동사인지 이거에 해당하는 거. 알겠죠? 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영어를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단어를 모를 때 사전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대한 뜻이 나옵니다. 그 단어예요, 단어. 그러니까 품사라는 것은 단어다. 그런데 그 단어를 나눠놨어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름이 있죠? 나는 뭐 김땡땡, 이땡땡 하는 이름. 영어로 따지면 뭐 Mary도 있고. 자, 그다음에 사물의 이름. 엄마가 뭐 우유를 먹어라 했을 때 우유. 엄마 저 우유에다가 소금 쳐주세요. 소금이나 설탕을 넣어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저기 있는 하얀 가루, 하얀 액체에 액체도 명사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없으면 참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액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소의 젖에서 난 것들을, 이제 milk라고 부르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소금과 설탕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하얀 가루긴 가루인데, 저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거지 맛을 봐야 되나,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법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부담이 있어요. 마음의 부담. 문법 용어 너무 어려워. 그렇지만 용어는 규칙이에요. 용어는 규칙. 자, 그렇다면 처음에만 어렵고 그 다음에는 쉽다. 결국 용어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친구 이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저 어저께 만난 있잖아. 그 친구 있잖아. 걔한테 이거 좀 갖다 줘. 걔 누구니? 걔 안경 쓰고 말이야. 머리 길고. 요즘 머리 긴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학생 웬만한 애들은 다 머리가 길어요. 중고등학생들은. 그리고 뭐 안경 웬만하면 다 썼어요. 70%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키가 175라고 하면 내가 가서 재볼 것도 아니고 170인 것 같기도 하고 180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다진이, 명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비슷한 성질끼리 묶어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주 쉽게 되겠죠. 그래서 범주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어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품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았을 때 그 사전에 어떤 몇 가지의 그 품사가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을 봅시다. 사랑을 보면 이거는 명사로서는 사랑이라는 뜻으로도 나와 있고 동사로는 사랑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뜻일까?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걸 보고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이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 문장의 순서와 위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돼요. 이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자, 일단 명사. 한자어로 나온 거니까 이름 명자를 붙여서 사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사물 등 동물 등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추상적인 개념이다. 여기까지 기억해줘요. 추상적인 개념은 보이지 않는 것.
여기 나와 있는 사랑, 진실, 행복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형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명사의 범주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명사는요. 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개념까지 확장이 될 수 있고 무엇이란 뜻이기 때문에 무엇은 무엇을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뭐는, 목적어는 뭐뭐를, 보어는 뭐뭐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다시 한번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이 목적어랑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나에게 나를 위해서 또는 to me 나에게라고 할 때 me를 쓰잖아요. me. I가 아니고 I를 쓰면은 이게 주격인데 me를 쓰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가지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랑 같아요. 근데 대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를 히로 받고 주인을 쉬로 받고 이런 거 많이 봤죠? 내가 포함된 거 우리, 너가 포함된 거 you,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너 또는 너희들 복수까지 같이 you로 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명사를 봤습니다. 자세한 대명사는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지금은 품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품사의 의미만 공부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동사, 영어로는 verb라 그러는데, 움직일 동이죠. 움직일 동.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동사가 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해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품사. go, run, love, have, be.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love가 어떻게 동사예요? be?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동사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지속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다라고 범주를 좀 세분화해서 용어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사의 범주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go나 ru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달려가는 역동적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love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동작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동사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뭐 이렇게 비동사,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 조동사를 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동사는 또 다른 품사라고 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이제 의문문 만들 때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고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동사와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로 나눠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를 썼죠. 스스로 자자를 썼기 때문에 그냥 주어만 있으면은 주어 혼자서 할 수 있는 행동. 여기 나와 있는 뭐 go도 되겠네요. go, run. 이런 것들이 자동사예요. 혼자 되는 거. 자, 그런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는 것은 다른 것. 그러니까 이 목적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고 영향을 받는 다른 걸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사랑받는 존재가 네가 되잖아요. 상대가 없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거든요. 나 사랑에 빠졌어. 나 누구를 사랑해. 누구를 몰라. 이거 말이 안 되죠. 상대가 있어야 되고 나 지금 원해. 뭘 원해? 몰라. 이거 없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엇을 원해? 나 지금 먹을 거. 나 공부할 거. 나 친구. 애인이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셨어. 나는 마셨어요. 무엇을? 커피를. 자, 그럼 커피의 변화가 생깁니다. 커피에 이렇게 컵에 커피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커피가 없어지죠. 그래서 상대 그 물건이나 사람에게도 변화가 생기는 것을 타동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수식하는 품사가 있는데 아까 봤던 명사와 동사는 독립적으로 명사와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성되거든요. 나온 것처럼 Tom is, 뭐 bluebird sing, 새가 노래해 이런 식으로 되는데 형용사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나를 재밌게 해주는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식하는 품사를 두 가지 배울 건데 형용사와 지금 부사가 있어요. 자, 문장을 이제 크게 볼게요. 문장을 보면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 문장이 제일 많은데 일단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그럼 문장에서 명사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외로 필요한 것이 부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명사 이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아니면 명사 이외의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버려요. 학생은 두 종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너무 끔찍한가 이거? 응? 너무 극단적인가? 자,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품사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명사. 아니면 명사 이외의 것. 이렇게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눠버려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이제 형태나 내용. 그래서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걔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몇 개고 크기가 어떻고 색이 어떻고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형용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adjective.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 앞으로 들어가요. 아주 간단하죠. 나 작은 개를 좋아하고 파랑새가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형용사가 들어간 문장을 봤는데, 사실은 이제 두 단어 이상으로 길게 들어가는 경우는 이 명사의 뒤에서 꾸며줘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배울 것이고, 지금은 간단하게 형용사 단어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요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두 번째로 형용사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꾸며주는 한정적인 용법이라는 것하고 뒤에서 이렇게 서술해주는 용법 두 개로 나눠져요. 같은 내용이에요. Elizabeth is very beautiful. 이렇게 해도 되고 beautiful Elizabeth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은 내용이 된다. My father made me happy. 이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오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오형식.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이 목적어의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도 보어로서 서술적인 용법으로 들어간다. 자, 부사 볼게요. 명사 이외의 것을 꾸며준다. 그러면 일단 명사 이외의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명사 아니면 뭐가 있죠? 동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뭐 부사,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문장 전체를 나타내요.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거를 다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사의 위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설명해서 다 뒤로 붙어요. 뒤로 많이 붙고, 이제 형용사를 꾸며줄 때만 형용사 앞에서. 자, English가 쉬워요. 쉬운데 매우 쉽대요. 그러니까 쉬운 상태를 나타내는 이지를 매우 쉽다라고 꾸며주니까 얘를 부사로 봐야 되고, She plays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매우 잘 연주한대요. 그러니까 매우 잘 피아노가 아니고 매우 잘 연주한다라는 동사의 초점을 맞춰서 동사의 상태를 꾸며줬죠. 동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나타내줬고, Unfortunately, he lost his key. 그가 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운이 없네요. 우리나라는 혹시 재수없게 이렇게 표현하죠. 운 없이도. 그래서 이때는 뭐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봐도 돼요. 뭐 잃어버렸다는 것도 되고. I study English hard. 자, 열심히 공부합니다. 초점이 hard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잘 표시해보면 very easy, well placed, unfortunately he lost his keys, hard study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제 부사의 느낌이 왔죠? 그래서 이 수식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헷갈리면 빼보세요. 뺐을 때 문장이 완성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English is 그러면 영어는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쉽다. 자, She plays the piano. 말 되네요. 그 다음에 he lost his key. 잃어버렸어요. 말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식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와 부사가 어떻게 꾸며주는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기능적인 걸 볼게요. 이 기능적인 품사는 혼자서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둡시다. 혼자서는 사용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기억할 때는 용법을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어떤 단어와 연결을 해서 사용이 되는지. 자, 첫 번째 관사를 보면은 이게 모자 관자거든요. 한자로 모자같이 사용된다라는 건데, 이제 누가 모자를 집어 쓰냐면은 명사가 모자를 집어 씁니다. 명사가. 자, 어하고 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맨 이런 식으로 많이 봤죠. 그래서 이때는 정해졌다. 이 정관사라는 거는 말하는 사람끼리,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말하는 사람끼리 서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알고 있는 대상을 말할 때 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그러면 그 남자가 누군지, 세상에 남자는 너무 많은데
그 남자가 누군지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어. 그 남자가 그 남자를 그래서 그 남자랑 헤어졌어. 너무 짜증나 이럴 수도 있고 그 남자가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끼리 서로 알고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할 정자를 써서 정관사. 자, 그 다음에 어를 쓸 때는 이게 부정관사라 그래서 정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뜻의 하나예요. 이게 하나라는 뜻인데 어떤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정할 수 없어요. 자, please give me a book, give me a pen. 내가 지금 뭔가를 쓰려고 하는데 펜이 없어. 나 노란색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야 노란색 펜 좀 줘봐. 아무거나 줘. 형광펜도 좋고 색연필도 좋고 아무거나 줘봐. 펜. 네가 주는 대로 써야 되거든 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의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혼자 쓰이지 않고 명사랑 같이 쓰인다. 두 번째. 명사 인기 너무 좋네요 지금. 명사랑 같이 쓰이는 게 전치사가 또 있어요. preposition. 그러면 이것은 뭐야? 이 포지션은 뭘까? 이 포지션 많이 들어봤는데. 위치야, 위치.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프리라는 단어는 좀 미리, 앞에, 사전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결합됐으니까 뭔가 앞에 위치한다는 뜻이라서 우리나라 말에 한자어로 된 문법 용어도 전치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치사는 알겠는데 앞에 위치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 위치한다는 거야. 어디 위치하냐면 명사에 붙여서.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명사 뒤에 붙여서 해석을 해주는. 자, 이거 잘 기억을 해둘게요. 의외로 학원을 많이 다닌 학생을 수업해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중2 요 사이에는 학생들이 전치사 해석을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 어떤 식이냐면 The book is mine 이렇게 돼야 되는데 책은 내 거다 이거죠? 근데 어떤 책이에요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책입니다. 테이블 위에 책이 지금 펴져 있고 자,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더 책 위에 테이블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본다면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좋냐면요. X자다. X자. 자, 테이블이죠. 테이블. 그리고 어는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위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한 의미는 뭐뭐 위에 붙어서예요. 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접촉을 의미해요. 접촉. 그러니까 실제로 뭐 책상 아래에 이렇게 본드로 책이 붙여져 있어도 이것도 on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치사는 나중에 자세하게 하고 어쨌든 지금 테이블 위에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명사랑 바꿔서 해석을 해준다. X로 해석한다. 전치사의 첫 번째 특징 알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형태는 무조건 덩어리로 인식을 해주면서 이것이 수식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덩어리로 온다. 전치사 뒤에 명사는 무조건 수식어로 온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수식어는 없어도 된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접속사는 단어와 구와 구,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갈 때 사용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얘가 제일 중요해요.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갈 때. 하나의 문장 속에 한 번의 문장, 즉 주어 서술어 한 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볼까요? I like vegetables. 나 야채 좋아해. 그러나 Jane은 안 좋아해. 그렇게 하면서 문장이 지금 2번 들어갔어요. 목적어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2번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접속사를 써줘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외워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할 때 apple과 pear, 사과와 배 2개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 자, I know that he's a liar. 나는 알아요. 그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자, 내가 그것을 압니다라는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뭐가 들어갔냐면 he is a liar. he is a liar이라는 문장이 또 들어갔죠. 그래서 문장 속에 지금 문장 2번 들어간 거예요. 자, 문장 속에 이거 지워주고 자, 문장이 지금 2번 들어갔는데 he is a liar 이라는 문장과 I know that이라는 문장이 결합되면서 이 that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기 위한 접속사로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예외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조동사를 동사랑 같이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한데 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눴어요, 선생님은. 자, 일단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자가 도와줄 조자예요. 도와줄 조자. 조수처럼 도와주는 건데 당연히 동사를 도와주는 거니까 동사 없이 혼자 안 쓰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가 지금 손님이 와서 집에 막 음식을 많이 하고 잔치를 준비해야 돼요. 파티를 준비하는데 지금 음식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왔는데 음식 너무 잘해. 너무 맛있어, 음식이. 그럼 오늘부터 우리 엄마 쫓아낼 건가? 엄마인데 나가도 돼요? 이럴 건가? 안 되죠. 그래서 조동사가 와도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조동사와 동사는 붙어 다녀야 돼요. 우리 집에 도우미 아줌마 온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왔는데 엄마는 일하고 있고 아줌마 피곤하다고 내 방에서 누워 쉬고 계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조동사와 동사는 같이. 오히려 누가 쉬어야 되냐면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동사가 쉽니다. 그래서 동사가 평상시에는 이드를 붙이고 과거형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주어가 단수일 때는 s를 붙이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했는데 다 놀아, 다.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동사의 원래 모습대로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해주고. 자,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지켜졌는지 한번 볼까요? I will go, I can speak, must take, should finish, may use, might be. 다 동일하게 규칙이 적용됐죠? 그래서 I will go on, 나는 갈 거야. 나는 말할 수 있어. 나는 시험을 봐야 돼. 끝내야 돼. 라는 내용이 됐고요. must와 should는 이제 뭐 비슷한 의미예요.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굉장히 좀 강조하는 거. 당위성 100%. 안 하면 큰일 나. 안 돼. 이런 거. 입학시험 안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는 약간 권유와 충고예요. 그래서 이제 정도가 50% 이하로 좀 떨어지죠. 자, may I use? 뭐뭐 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might be도 가벼운 느낌의 추측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사용을 한다는 건지 사용해도 된다는 건지 의미가 좀 세분화됐죠. 그렇게 해서 동사의 의미를 도와주는 거를 조동사라고 해요. 자, 오늘 조금 뭐 길어졌는데 아이고, 감탄사. 감탄은 이제 그냥 우리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hooray, 만세. 뭐 이런 것들이 감탄사가 됩니다.